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제 나름대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유리 고양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질이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포기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부족한데 또 봐주시는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캘리 물가, 여기 물가로, 특히 놀켈이죠. 샌프란시스코 물가로는,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도와주신 금액으로는 커피값도 안 되죠.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르시는 분한테 선뜻 이런 금액을 전달한다는 게 전 지금도 참 감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만드는데, 또 이제 물가 얘기하면 꼭 이제 댓글들이 여기도 비싸요, 한국에 이제 비싼 지역 강남도 그 정도 써요,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근데 참고로 이야기가 한 대로 세지만, 참고로 글쎄요, 제가 한국을 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여기가 거의 대부분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학비 얘기한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튜이션이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과외가 붙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교육을 끝판왕으로 쓰면은 끝도 한도 없죠. 4만 불이 아니라 정말 억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웃긴 게, 쓰시는 분들을 또 어렵지 않게 찾는다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아무리 비싸도 7, 8천 원 쓰는 얘기는 별로 재벌집 아니고서야, 물론 근데 이제 한국의 소득 수준을 생각한다라면은, 한국의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규모라든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교육에 엄청 돈을 쓰시는 분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여튼 물가는 근데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제가 한국을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격차가 적은 게 커피입니다. 물론 여기가 더 비싸죠. 요즘 여기 새로 생긴 커피숍 가면은 7불을, 그것도 양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7불을 그냥 넘어버리더라고요. 진짜 한 잔에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몇 개, 혼합해서 시럽 타고 10,000원을 넘어가 버리니까요. 근데 한국도 비싼 데는 한 7, 8천 원이니까 격차가 한 20, 30% 정도. 그러면 소득이나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 커피 가격은 차이가 매우 적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국 분들이 비싼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고기 구워 먹는 거, 특히 여기 이상하게요, 와규가 이상하게 미국산 와규, 근데 만만치 않게 마블링이 엄청나게 들어간 고기들이 이상하게 싸게 풀려서 맛도 괜찮고요. 소고기는 확실히 이제는, 왜냐면 초호화, 이제 한우 툭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맛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있고 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국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와규가 왕창 풀리고 그 와규의 마블링도 쩔면서 그걸 갖다 쓰는 음식점들도 많아져서, 커피와 소고기는 그래도 여기 맛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도 한국과의 격차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라면 그 두 아이템은 한국 분들이 너무 한국에서 비싸게 주고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너무 길었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유리 고양이님. 자, 이제 테슬라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뉴스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갖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뉴 스터디에 테슬라 모델 Y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이제 디스트랙 된다는 거죠.
한눈 팔다가. 그러니까 fatal crash. 그러니까 NHTSA 데이터를 마치 써가지고 공신력 있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사고 데이터를 보고 fatal crash, 이제 아주 심각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들만 이제 추려서 좀 해보니까 모델 Y랑 X가 에버리지 카나 SUV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좀 드라이빙에 디스트랙돼서 마치 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아해한 게 이걸 딱 보자마자 아니 모델 3나 X는 아니 3Y, X, YS를 제가 다 갖고 잡았고 다 몰아봤지 않습니까? 다 소유해봤고 지금도 S는 갖고 있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스티어링 휠이나 요크나 그 모니터 큼지막하게 있는 다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 왜 Y와 S만 높냐라는 거죠. 뭐 3는 어디 가고 X는 어디 가고. 그래서 이걸 오리지널 되는 그 아리크를 찾아서 IC카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더 다루게 된 거죠. 1등은 현대 베뉴입니다. 제일 안 좋은 차는. 그리고 뭐 포르쉐 911도 있고 여기 이제 6위에 테슬라 모델 Y가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좀 높은데 그래서 그 모델 Y도 엄청 팔았으니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차들은 별로 안 팔리는 차들 아니야. 근데 메서덜러지를 보면은 또 샘플링이 너무 적은 거는 제외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기들 깐에는 아주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건 제외했다는 거죠. 그걸 필터링하고 물론 911이 그렇게 판매량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포르쉐가 어쨌든 필터해서 911 근데 스포츠카니까 사고율이 높을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잘 보시면 cars per billion vehicle mile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라이즈가 돼 있어요. 근데 노멀라이즈 된 걸 보면 이게 자기 입맛대로 한 게 아닌가. 약간 그 노멀라이즈한 과정이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더 웃긴 게요. 데이터가 2017년부터 2022년입니다. 그러면요. 모델 Y의 세일즈 볼륨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2023년에 엄청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엔 모델 Y가 없었습니다. 2020년에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개화한 게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인 최대 쳐줘봐야 2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처음 근거로 된 거가 이유가 되려면 이 기간 동안 세일즈가 높았던 거는 모델 3입니다. 근데 26위, 3위까지, 23위까지 안에 모델 3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한 거지. 이게 근거도 아니 그럴싸한데 모델 3도 없고 S보다 더 많이 팔린 SUV 강세를 탄 X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그렇죠. 뭐 테슬라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100% 완벽한 근거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럴싸할 뿐 너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현대 기아 특히 기아차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기아 포르테 있고 소울 있고 K5 셀토스 기아차가 유독 많이 보여서 제가 이걸 그렇게 해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랜드 보면은 근데 생뚱맞게 테슬라는 Y랑 S 두 개밖에 안 넣었는데 브랜드로 1등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걸로 1등은 테슬라고 2등이 기아입니다. 안 그래도 기아가 많이 보였으니까요. 5위가 현대고요. 근데 차종의 1등은 현대 베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벌써 이것만 따져도 말이 많이 안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로 이런 근거가 맞으려면은 3랑 X가 어딘가는 존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3가 더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샀을 거기 때문에 3를 더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드라이빙 컨디션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뭐 성향 이런 것들이 이런 더 페이럴 크래시에 더 영향을 줄 텐데 이건 참고조차 하기도 참 뭐해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공개하는 안전한 정말 몇백만 마일마다 FSD를 썼을 때 뭐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일정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라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이런 식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깊게 읽지 않아도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근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3랑 X 어쩌냐고요. 이 리스트에 아예 없는 더군다나 Y보다 이 기간 동안 3가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걔가 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없고 별로 요 기간 동안은 판매량이 좀 저조한.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혼다 CR-V 하이브리드. 근데 혼다 CR-V랑 혼다 CR-V 하이브리드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혼다 CR-V는 없고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들어갔냐라는 거죠. 하여튼 예, 이 통계 참.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근데 이게 인사이드 EV라고 제가 종종 분기별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참고할 때 쓰는, 감사하게도 잘 정리되게 이쁘게 그래프로 그려줘서 종종 이렇게 확인하곤 했는데, 대문짝만 갑자기 이런 기사가 떠서, 야, 이게, 참, 요즘은 뭘 믿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 정도인데, 일반 독자분들은 어떤 정보를 믿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왜 이런, 예,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편의성과 그리고 평소에 FSD가 모니터링 해주는 게 그래서 사고를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체감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못 보면 얘도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는 거는 얘가 더 잘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뚫어지게 실수가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데도 못 본 거면 얘도 못 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는 건 오히려 얘가 오히려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테슬라 슈퍼차저 V4가 이제 내년부터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500kW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런 광고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는 세미 트럭이 충전할 1.2MW도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500kW를 지원합니다. 예전에 다른 충전 회사가 우린 350kW인데 이제 250kW인 이제 테슬라 V3를 비웃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속도도 안 되고 편의성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여전히 가끔 이제 확인해 보면은 결제 문제라든지 안 되는 경우가 더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여전히 서베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테슬라 슈퍼차저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한 98%, 97, 8%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는 나아지는 게 아직 테슬라 근처도 못 왔습니다. 이제 속도도 안 되고 편의성, 효용성, 업타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타는 거죠. 자, 다음은 스페이스X인데요. 이번에 또 발사를 해서 좋은 성공적인 테스트 비행을 했지만 여전히 주류 언론들은 이게 원래는 지난번에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부스터를 이제 젓가락같이 잡는 거를 이제 취소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이제 실패한 걸 부각을 하지만 챗 GPT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분야 아시는 분에 그냥 좀 질문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테스트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류 언론들이 이제 비판하는 건 목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 테스트에서 뭘 얻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실패한 게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부각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로켓 시험이라든지 우주 비행에 있어서 목표한 바를 다 이루는 실험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반 정도만 이뤄도 많이 데이터 뽑았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요즘 할 때마다 보면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꽤 많이 한다는 말이죠. 참 원가 절감이라든지 데이터 뽑는 거 가성비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을 달리는 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도적으로 이 힛쉴드를 좀 없앴죠. 그래서 열역학적으로 열이 어떻게 이런 데미지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컨트롤이 되는지 그리고 더 멀리 갔고요. 그러니까 로우 올빗으로 다 했고 그리고 터지지 않고 바다에 잘 그래도 착륙을 했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많은 거를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some hit 타일을 없애서 hit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항상 완벽한 상태로 로켓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재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딘가 맛이 가기 마련이죠. 그런 걸 일부러 줘서 이 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재사용과 더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실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테스트를 다 지나 완성품을, 굳이 이런 로켓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쓰시는 공산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제품들이 어마무시한 다 테스트를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래도 소비자들은 불평불만을 하죠. 리콜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한데 정말 별의별 실험을 다 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별의별 경우에 다 닥치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도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참 대단하다. 모든 이런 여기 일하는 엔지니어 분들에게도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다. 근데 젓가락같이 잡는 거는 이번에는 좀 어볼트 했다. 그 부분만 좀 아쉽고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볼트를 했는지 리즌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뭐 나중에 밝혀지긴 하겠죠. 꽤 성공적인 발사였다. 마지막은 아까 그 발사에서 멋있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함께 자리를 하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X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쏘는 걸 허가받는 게 다 힘들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규제가 너무 요즘 만연해서 뭔가 혁신적인 게 있어도 두들겨 맞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실익이 있다 그러면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그걸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큰 이득이 되면은 참 해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지금 연간 수십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도 우리는 자동차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FSD는 좀 다른 얘기긴 한 것 같아요. 좀 왜냐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운전자가 전혀 주행을 하지 않는데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 돈으로 보상을 해서 이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금이 어마무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감독하에 쓰는 거는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널리 퍼질 것 같은데, 배상 금액이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한테 책임을 물기가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보험 문제 때문에 보편화되기가 참 그 부분이 저도 좀 걸림돌이긴 한데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라면은, 그리고 지금 AI 발전 속도라면 또 어떤 기가 막힌 수를 내줄지 저도 기대가 돼.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제 머리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이 있듯이 아무래도 규제를 이제 좀 낮춰줘서 좀 더 테스트하기 용이하게, 지금은 뭐 이런 풀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웨이모도 그렇고 몇백 대 수준이죠. 최대 아마 뿌려봐야 법적으로 1000대, 2000대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몇백 대, 1000대 수준인데, 그러니까 테스트 많이 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좀 더 중앙정부에서 낮춰주면은 확실히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주에서 간섭이 너무 크고 여긴 연방이고, 근데 댓글에 보니까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마치 이제 금방 모든 게 바뀔 것 마냥, 실제로 그런 예가 있고요. 근데 이런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자율주행 갖고 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렇다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좀 낮춰주는 거고
영향이 테슬라에 좋은 영향이 있는데 그게 막 하루아침에 막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 밀어붙이는 양산 전문가의 밀어붙이는 초천재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라도 극대화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니까 기대하지 딴 사람이었으면 저는 좀 더 이제 발전하겠구나 라지 저는 시스템적으로 차근차근 가지 확 가는 건 미국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라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바마 케어도 얘기가 나오고 뭐 총기 소열 그런 거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서 미친 듯이 피 터지게 싸워서 겨우겨우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이 그 급이냐? 인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됐나요? 이거 쉽게 다 이미 알려진 건데요. 얼마나 난도질 됐습니까? 그래도 미국인 전 국민이 보험을 그래도, 많이 갖게끔 좋은 효과를 미친 데는 그게 긍정적인 거지만,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고 몇 개만 찾아봐도 금방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미국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원래 이걸 가입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가입, 한국처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막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 뭐 극찬하는, 요즘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극찬을 했었고, 그걸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봐라, 전 국민이 되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었는데, 그 페널티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의무 가입을 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채찍질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페널티가 날아갔으니까 소송으로 져서 그 페널티가 아마 그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강제하라는 법을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강제하지 않았을 시에 그러면은 내가 얻는 피해가 뭔데 그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강제성이 있었는데 그런 벌금들에 있어서 이 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제성이 덜 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도질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단점들이 줄줄이 있죠. 그래서 과연 오바마 케어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어떤 내가 그래도 이런 과업을 달성했다라는 약간 본보기성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죠. 공화당이 엄청 발목을 잡았고.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막 엄청나게 그냥 과거에 뭐 이런 사례하면 막 바뀔 것 같지만 그 사례들 다 자세히 봐보세요. 다 난도질 당한 게 대부분이고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희생하고 피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고 심지어 그 극단적인 예도 실제 자세히 봐보면은 난도질이 심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스템 정치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제가 기대를 이분이라면은 저 조그만한 틈새도 극단적으로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저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외잖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자율주행을 좀 보편화하는데 그래도 한 스텝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미국 주식이 과열됐다. 뭐 미국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한국에서 그런 평가가 많죠. 아무래도 한국 주식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요. 뭐 이게 버블이 있을 수도 있죠. AI에. 근데 앞으로 10년은요. 지금 여러분이 핫하다는 기술의 원천과 모든 양산이나 이런 게 다 거의 뭐 제품들이 물론 이제 TSMC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대만의 도움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을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의 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다 되고 미국에서 소비되고 미국이 큰 손이고 여기 버블이 있을지언정 앞으로 10년은 저는 끄떡없다고 보는 게 AI 다음에 퀀텀부터 해서 퀀텀 컴퓨터의 무슨 원래된 오리지널 기술이라든지 제가 보기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중국 그 외에 다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 다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반 기술도 그렇고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 H백이 몇 개 있나 찾아보면요. 1000개? 2000개? GPT한테 물어보니까 다 합쳐도 뭐 2000개도 안 되겠더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은 한 10,000개쯤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제 예상입니다. 근데 미국은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하나가 1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은요?
테슬라는요, 오라클도 그렇고,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H백을 다 끌어모아도 테슬라 하나가 안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그리고 더 사가고 있죠. 뭐 5만 개, 10만 개. 그리고 테슬라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거 한 기업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기업들이 이 정도 사들이고 있고, 서로 이런 식으로 경쟁하고 이런 모델들을 내놓고, 물론 추로는 좀 덜 필요하겠지만 틈새 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트렌드라든지 아예 원료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항상 리딩하지 않을까. 20년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뒤면 정말 너무 많은 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 기술, 모든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이 여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딱히 저는 기술적으로는 큰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걸 토대로, 이런 기술을 토대로 강력한 성장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부채를 해결하는 거는 더 큰 성장, 경제를 잘 모르는 제 생각에는 더 큰 성장이 많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적 기반이 너무 탄탄해서 미국의 성장은 앞으로 꾸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